토트넘이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는 AS 로마. 이 경기는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토트넘 팬들에게도 의미가 큰 경기입니다. AS 로마의 감독이 조세 무리뉴. 이 하나만으로도 사연이 깊은 거 맞죠? 무리뉴 감독은 아직 토트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리뉴 감독은 2019-2020 시즌 토트넘 감독 시절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임 2년 차에 일방적인 경질과 함께 축구계를 술렁이게 만들었는데 무리뉴 감독은 사실 연봉만큼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 조건에 경질 시 다른 팀 감독이 되어도 토트넘에서 받는 연봉보다 적게 되면 나머지 차액은 토트넘이 보조하는 황당한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뉴 감독은 웃으면서 떠났나 봅니다. 이 정도면 무리뉴, 토트넘 관계자 맞죠? 무리뉴 감독은 콘테 감독과 마찬가지로 시즌 중도 부임을 하면서 토트넘을 우승시키는 데 자신 있어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는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경질, 그것도 카라바오컵 결승전을 앞두고 경질시켰습니다. 만약 카라바오컵 결승전 맨시티를 상대로 우승을 했다면 무리뉴 감독은 지금도 토트넘 감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레비 회장은 또라이라고 한 것일까요? 모든 행운은 콘테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경기장에 팬들이 들어차 있으면서 그 열기를 느끼며 콘테 감독은 팀을 이끌고 있고 무리뉴 감독은 부임 초 4개월이 관중들과의 만남이 전부입니다. 그 좋은 경기장에 관중이 없이 대부분 경기를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한 달여간 토트넘을 리그 1위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구단 철학은 바뀌지 않은 채 손흥민, 케인으로만 우승시키는 게 무리뉴 감독에게 미션이었는데 첫 시즌에는 손흥민 결장, 케인이 부상으로 이탈, 그래서 승점을 많이 잃었고 다음 시즌은 공격력만 강해 있을 뿐 수비 라인이 붕괴되면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콘테 감독은 토트넘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게 압박했고 강팀 스쿼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상황을 겪은 후 레비 회장도 수긍을 한 걸로 봐야죠. 무리뉴 감독과 콘테 감독의 차이가 있다면 무리뉴 감독은 알리와 은돈벨레의 부활을 위해 애를 쓰다가 오히려 당했고 콘테 감독은 그 친구들은 답이 없다면서 플랜에서 제외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콘테 감독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시켰으니까 결과도 콘테 윈. 무리뉴 감독이 경질된 후 그의 거취는 매우 빠르게 결정됐습니다. 과거 명문팀 AS 로마가 무리뉴 감독을 모셔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AS 로마에서 500만 파운드 연봉에 토트넘에서 1000만 파운드 연봉을 받고 말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부임하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투엘에게 버림받은 에이브레임을 데려왔고 첫 해에 그를 부활시키면서 리그에서만 17골을 넣으면서 득점 4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득점 2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대회인데 무리뉴 감독이 초대 챔피언 감독이 되면서 UEFA 모든 우승을 시키는 업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그간의 서름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명감독임을 증명하면서 눈물까지 흐르게 되었습니다. 메뉴 2위와 유로파리그 우승이 본인에게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만큼 안 되는 팀도 되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토트넘에서 수모를 겪었지만 AS 로마를 맡으면서 자존심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입니다. 로마는 다음 시즌 무리뉴 감독에게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팬들은 조심스럽게 우승까지 바라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독일 트랜스퍼 마르크트는 예상 베스트 라인업이 나왔는데 3-5-2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디발라와 에이브레임이 전방에서 호흡을 맞추고 스피나졸라, 마티치, 펠레그리니, 크리스탄테, 셀리크가 중원에 나서고 3백은 이바네스, 스몰링, 만치니, 골문은 파트리시우가 지키게 됩니다. 이 라인업을 본 팬들도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강해졌다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단연 디발라가 되었습니다. 디발라는 토트넘과도 링크가 됐던 선수로 유벤투스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양한 클럽에서 영입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결정이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자유계약 신분이라 하지만 스스로 너무 큰 액수를 부르고 있었고 그 가격에는 영입을 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최소 30만 파운드 요구 조건이었다나.
토트넘은 디발라 영입설이 시즌 중부터 떴기 때문에 조건만 맞았다면 히샬리송이 아닌 디발라가 토트넘에 소속되었을 것입니다. 실력 하나만큼은 이미 검증된 디발라, 유벤투스에서 7년 동안 293경기를 뛰고 115골 48도움으로 엘리트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우승도 5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유벤투스도 더 큰 연봉을 주기 싫었고 인터밀란으로 강하게 연결됐지만 루카쿠를 임대로 데려오면서 밀렸고, 그러다 무리뉴 감독이 적극적으로 영입에 나서면서 여러 번 연락을 취하고 클럽의 장기적인 계획도 설명하면서 디발라는 최종 AS 로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발라 영입이 이렇게까지 큰 이슈가 될지는 예상 못한 듯합니다. AS 로마 이적이 확정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의 유니폼이 단 하루 만에 53만 장이 팔리면서 호날두의 판매 기록을 넘어서 버렸고, 거기다 공개적인 입단식을 가졌는데 로마 광장에 무려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팬들이 몰려왔습니다. 디발라는 오늘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올림픽호에서 당신들 앞에서 뛰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고, 감동의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디발라는 로마와의 계약 때도 이 계약에 서명하기 전까지 많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로마가 나를 얼마나 원했는지 알 수 있었고 이것이 차이를 만들었다. 나는 함께 일하는 것이 특권인 무리뉴 감독과 함께 하게 됐고, 로마를 상대할 때 팬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이렇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유벤투스에서도 주급이 22만 파운드로 이미 손흥민보다 많은 주급을 받고 있었고, 이적 시 30만 파운드 이상의 주급을 원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인기면 인정은 좀 해줘야겠죠. 무리뉴 감독은 이 스쿼드로 콘테오를 상대하게 됩니다. 장소는 이스라엘 3만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인데 여러모로 웃고만 끝낼 수는 없는 경기입니다. 토트넘이 혹시 챔피언스리그 결과에서 16강 진출을 실패하면서 유로파로 이어진다면 다시 만날 수도 있는 상대입니다. 콘테 감독은 항상 경기마다 승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고, 무리뉴 감독은 칼을 알고 있습니다. 최강 공격진을 상대로 AS 로마가 상대하기 버거울 수도 있지만 수비축구의 대명사 무리뉴 감독인데다 토트넘 선수들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케인이 미들라이크로서의 역량을 터뜨리게 해준 이가 무리뉴 감독이었고,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로 발돋움할 수 있게 도운 이가 무리뉴 감독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전반기 한 경기 4골을 넣고 전반기에만 14골을 넣으면서 득점 1위를 달렸을 때 그때도 득점왕 되는 거 아닌가 기대했었죠. 손케 듀의 역대급 활약도 무리뉴 감독의 작품이었습니다. 자존심만 상한 채 토트넘에 많은 것을 남겨준 무리뉴 감독은 2년차의 위험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토트넘은 세리에의 강팀을 상대한다는 것이고, 이 경기로 시즌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우승을 조심스럽게 노리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넘어야 할 산입니다. 데이비스와 스킵이 부상으로 이탈을 한 상황에서 베스트 라인업으로 AS 로마를 상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씁쓸한 표정을 보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토트넘이 패배하는 걸 볼 수도 없죠.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 비수마, 벤탄쿠르, 세세뇽, 랑글레, 다이어, 로메로, 페리시치, 요 라인업 한번 꼭 보고 싶네요.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3시 15분 경기입니다. 함께 빅 재미를 느껴보시죠.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